좀 많이 올랐죠. 아이렌이 제가 투자한 거 대비는 8배 이상 정도 올랐고 제가 아마 영상 올린 5월 대비해서는 그래도 한 4배 이 정도는 올랐을 것 같아요. 올랐던 것 같고 로켓랩도 한 2배 이상 정도 올랐다 보니까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저는 스트레스 없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투자를 원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진짜 3, 4년 정도 한 10배 이상 갈 수 있는 거를 잘 찾아서 3, 4년 정도 장기 투자를 한다 라고 조금 이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, 그러니까 내가 보는 미래가 이미 현실화 되면은 그 다음에 얘가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지 않으면은 그때 이제 파는 것 같고요. 세상학개론 채널 운영하고 계시죠. 한정수 작가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. 그 작가님께서 그 연초에 아이렌하고 로켓랩 요 두 개 주식 뭐 유망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좀 많이 올랐다. 그렇죠. 5월에 제가 제2의 팔란티어, 제가 2020년도에 팔란티어 영상 처음 올리고 나서 그 뒤에 계속 좀 오르다 보니까 다음 팔란티어 좀 찾아주세요. 그런 원성이 되게 많아가지고 좀 그때 제가 요즘 보고 있는, 공부하고 있는 그런 주식 한 2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었는데, 그때 이후로 좀 많이 올랐죠. AI 쪽이 확실히 내러티브가 센 게, 아이렌이 제가 투자한 거 대비는 8배 이상 정도 올랐고 제가 아마 영상 올린 5월 대비해서는 그래도 한 4배 이 정도는 올랐을 것 같아요. 올랐던 것 같고 로켓랩도 한 2배 이상 정도 올랐다 보니까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이러면 항상 얘기 나오는 게 이제 그만 좀 이제 버스에서 내려야 되지 않나요? 뭐 이런 걱정들 많이 하실 것 같아요. 왜냐면 8배면 뭐 많이 오른 거니까. 그쵸. 그리고 사실 2배만 돼도 많은 분들은 야 많이 벌었다 이렇게 하는데 한 3, 4배 된다 그러면 어쨌든 막 걱정이 되신단 말이에요. 그러면 반대로 지금 요 주식 투자하고 계시니까 어떻게 보세요? 여전히 뭐 고평가다 이런 구간은 아닌 것 같고 좀 더 가야 된다? 저는 사실 그 가격으로 보고 투자하진 않고요. 그래서 뭐 2배 아니면 뭐 6배, 10배 이런 거는 내가 진입했던 그 가격의 기준이 되는 어떻게 보면 되게 임의적인 숫자잖아요. 그렇죠. 저는 사실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정해놓는 순간 투자자로서의 내 상방을 저는 막아놓는 일이라고 좀 생각을 해서, 제 투자 방식 자체가 전 직장인 때부터 계속 투자를 해왔다 보니까 저는 스트레스 없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투자를 원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진짜 3, 4년 정도 한 10배 이상 갈 수 있는 거를 잘 찾아서 3, 4년 정도 장기 투자를 한다 라고 조금 이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,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한 2배, 3배 벌려고 저는 종목을 고르진 않다 보니까. 근데 8배 벌었으면 8배 벌었으면은 근데 그건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내가 보는 미래가 이미 현실화 되면은 그 다음에 얘가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지 않으면은 그때 이제 파는 것 같고요. 그래서 뭐 코인 같은 것도 리플 같은 뭐 코인은 몇 년째 똑같은 미래를 제시하고 똑같은 비전을 얘기하고, 뭐 이제는 뭐 스위프트 뭐 대체한다 하지만 스위프트 이미 이제 빨라져가지고 코인 안 써도 빨라지는 시대가 됐는데 얘는 이제 뭘 하자는 거지? 뭐 이런 코인들도 되게 많은데 주식들도 그런 애들이 되게 많단 말이죠. 근데 그런 게 됐을 때 저는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것도 이제 옛날에는 사기라고 이제 불리는 거에서 벗어나고 싶다. 아니면 이제 상장사가 이제 비트코인을 사는 미래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? 이렇게 하고 국가가 이제 모으는 뭔가 새로운 게 나오죠. 새로운 게 나오고 이제 디지털 금을 제치는 때가 오지 않을까? 그것도 이제 10배란 말이지, 상방이 남은 게. 그런 게 계속 이제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, 그렇게 제시만 된다고 하면은 사실 뭐 팔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.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사실 10배 정도는 이상은 갈 수 있지 않을까? 근데 뭐 30배 갈지 50배 갈지는 모르겠다. 저는 이렇게 좀 그냥 그런 걸 맞추려고 하지 않다 보니까 그냥 오히려 그냥 즐기는 것 같아요. 그럼 반대로 아이렌을 투자한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 이유가 그럼 아직 뭐 여전히 작동하는지 뭐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? 오히려 그 이유는 더 확실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처음에 그 아이렌을 투자했던 이유는 그 아이렌이라는 회사가 원래 비트코인 채굴을 했었거든요. 비트코인 채굴을 우리가 해야지라고 해서 사실 했다기보다는 더 큰 이제 비전이 있던 회사인데, 걔네가 이제 로버트 형제가 만든 그 2명이 이제 만들어서 CEO를 하고 있는 이제 회사인데, 걔네들이 맥쿼리라는 회사 출신이에요. 그래서 이제 재생 에너지랑 그런 인프라 만드는 그런 일을 했었는데, 얘네가 생각한 게 이제 앞으로 지금 이제 미래가 계속 가면서 컴퓨팅이 굉장히 좀 중요해지고 뭘 하든 이제 컴퓨팅이 되게 중요해지는구나. 그래서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쪽이 굉장히 유망할 것 같고, 그다음에 얘네가 보니까 뭐 젠슨 왕이든 샘 얼트만이든 옛날부터 이제 하던 말이, 사실 챗GPT가 나오기 전부터 나오던 얘기가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의 그 바틀렉은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곳은 결국 이제 파워가 될 것이다. 전기, 전력망, 뭐 일렉트리시티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이 굉장히 많았었는데, 그러면 걔네는 그러면은 우리가 나중에 뭐가 뜰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이제
싼 전력망을 떼와가지고 우리가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를 넣을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잘 구축을 해놓으면은 뭐라도 되겠다. 네. 그때 당시에 가장 핫한 애들이 가장 비싼 돈을 주고 이제 우리 걸 쓰는 고객이 될 거기 때문에 네. 되게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비트코인 채굴이 가장 수익성이 높았던 거였고요. 네. GPU를 활용해서 막 이렇게 채굴을 하던 게 이제 뭐 비트코인이었던 거고 요즘은 이제 AI 쪽에 비트코인 채굴보다 더 높은 수익성이 이제 네. 나오다 보니까 AI 쪽으로 이제 전환을 한 거죠. 네. 그래서 걔네 아이렌이라는 기업도 2023년부터 굉장히 빠르게 이제 AI 그 고성능 인프라 쪽으로 좀 전환을 많이 준비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업계에선 채굴 업계 중에서는 채굴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AI 쪽의 전환까지도 염두에 두고 하는 애들은 거의 얘네들이 좀 유일한 것 같다. 좀 똑똑하고 네. 경영진들이 일을 잘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골랐는데 좀 잘 된 거죠. 그리고 좀 운 좋게 이제 관세 폭락이라는 4월에 이제 트럼프가 네. 해준 기회를 또 운 좋게 잡아가지고 배수가 좀 더 높아진 것 같긴 하고. 그럼 여기는 뭐 경쟁자가 뭐 늘어난다거나 뭐 이런 사업에 어떤 뭐 해자 같은 게 좀 있나요? 저는 해자는 지금 단계는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. 왜냐하면 지금 바틀렉이다 보니까 네. 바틀렉이라는 거는 수요는 얼마든지 있다는 뜻이거든요. 어떻게 보면 이 전력망의 가격도 사실 얘네들이 굉장히 싸게 뭐 해자까지는 아니지만 뭐 엔비디아만큼 독점적인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되게 싸게 갖고 있고 부지도 굉장히 많이 확보해 놨고 전력망의 가격보다는 전력망에 접근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이제 원하는 거거든요. 프리미엄을 주고 네. 이제 할 정도로 수요가 많은 시장이다 보니까 사실 갖고 있는 게 중요하지 여기서 뭐 여기를 더 해자를 하고 이런 거는 경쟁 시장일 때 전 중요하다고 네. 좀 생각을 하고 아직은 뭐 여기가 지금 성장하는 판이기 맞아요. 때문에 뭐 그런 거보단 선점한 사람이 중요하다. 네네. 되게 이제 이런 게 좀 다른 게 항공우주 쪽에서는 제가 로켓랩 쪽도 투자를 하지만 뭐 ASTS는 다른 이제 네. 회사가 있는데 그쪽 이제 인공 그 위성 쪽을 이제 망을 하는 데인데 스페이스X가 네. 그쪽에 진출한다 라고 하면서 어디를 인수해가지고 한다라고 했을 때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났다면서 굉장히 좀 가격이 떨어졌었거든요. 네. ASTS 주식이. 근데 이제 뭐 이런 아이렌이 있는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 쪽은 한쪽이 뭔가 딜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은 다른 데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네. 같이 올라요. 아. 다음은 얘겠구나. 아. 다음은 얘겠구나. 그러면은 이제 고객들은 충분하고 수요가 넘치고 공급이 부족한 시장이다 보니까 일단 있는 게 좀 중요하지 이 업계에 있는 게 중요하지 사실 뭐 여기서 해자하고 자시고 할 단계는 아니다. 나중에 뭔가 수요 우위의 시장에서 뭔가 수요에 밀린 수요가 좀 줄어들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말씀하신 대로 네. 해자가 좀 중요할 텐데 좀 아직까지는 그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. 뭐 지금은 뭐 없어서 못 쓰는 맞아, 수준이기 없어도 못 때문에 산다. 네. 그러면 여전히 그 어떤 그 이점이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팔 필요는 없을 것이고 앞으로 성장하는 이 AI 판에 어쨌든 뭐 주력 플레이어들에 딱 붙어 있는 그렇죠. 그런 업체니까 뭐 굳이 뭐 지금 팔 이유는 없겠네요. 저도 이제 팔란티어를 진짜 4, 5년 정도 투자를 했었으니까 진짜 뭐 20달러에서 뭐 올라갔다가 7달러까지 막 지옥도 가보고 네. 그러다가 진짜 뭐 100몇십 달러까지 올라간 것도 보고 했지만 이게 이제 붐인 것 같은데 사람들이 다 사는 것 같은데 해도 뒤에 더 사는 사람들이 계속 있거든요. 그리고 메이저 플레이어로 올랐을 때 또 패시브하게 들어오는 자금들이 좀 무시할 수 없기 그렇죠. 때문에 아직까지도 팔란티어는 사실 계속 성장하고 있고 잘 가고 있잖아요. 다만 팔란티어가 여기서 10배를 또 할 수 있을까는 사실 좀 더 긴 시간을 보고 해야 되다 보니까 예전처럼 뭐 3, 4년 안에 10배 하겠다 뭐 이런 거는 이제 좀 지났다고 좀 생각을 해서 지금 이제 아이렌이나 로켓랩 같은 좀 더 상방이 빠른 시간 안에 높아 보이는 쪽으로 좀 넘어간 건데 뭐 아이렌이랑 로켓랩이나 이런 회사들도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조금씩 알고 있고 조금씩 많이 투자하려고 하고 있지만 네. 내가 알았으면은 뭐 이미 좀 그런 거 아니야? 라고 해도 그럴 수 있죠. 사실 팔란티어를 보면은 여전히 몇 년 동안 갈 수도 있구나. 처음 듣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. 아이렌이라는 주식을 제가 말했을 때 사실 모르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80%는 되지 않을까. 90% 정도 될 것 그래요? 같습니다. 저희 구독자들은 95%일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AI 인프라 쪽은 저는 앞으로 더 훨씬 많이 갈 것 같아요. 그러면 로켓랩은 어떤 회사고 왜 투자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. 로켓랩은 저는 그 내러티브 중심으로 좀 투자를 하다 보니까 네. 저는 커질 버블,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원하는 미래가 가장 실현이 될 확률이 높은 미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네. 트럼프가 원하는 미래가 가장 실현이 될 확률이 높은 것 같은데 결국에는 저는 이제 중국과의 전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좀 변수인 것 같아요. 네. 중국과 경쟁할 수 있는 패권 전쟁을 벌이는 뭐 화폐, 뭐 달러 패권 같은 것도 스테이블 코인 쪽이나 아니면 뭐 AI도 어떻게 보면은 국가의 안보 측면의 안보 이슈가 돼버렸고 항공우주 쪽도 그런
이런 게 굉장히 좀 엮여 있는 데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중국에다 베이스를 절대 놓을 수 없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의류 같은 거는 중국에 공장을 놓고 그렇죠. 수입해와도 사실 AI 데이터 센터나 아니면 항공우주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스테이블 코인도 뭐 위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다 하게 할 수는 없는 거다 보니까 그런 전쟁과 엮여 있는 것들을 저는 많이 투자를 하는데 항공우주 쪽도 그래서 스페이스X를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싶었어요. 스페이스X를 투자하고 싶었는데 비상장이잖아요. 안 되잖아요. 근데 상장된 거 중에 가장 잘하고 있고 가장 앞선 데가 뭐가 있나라고 했을 때 로켓랩이 가장 앞서 있더라고요. 어쩌면은 다른 재벌들이 하고 있는 그 뭐 블루 오리진이나 아마존에서 하는 제프 베조스가 하는 블루 오리진이나 뭐 다른 뭐 파이어플라이 이번에 상장한 데보다도 압도적으로 좀 훨씬 역사도 오래되고 기술력이 좀 있는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팀이 실력자들이 많은 회사들을 좋아하는데 아이랜도 그렇고 좀 CEO도 그렇고 그럼 팀이 좀 실력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여기는 내가 한 3-4년 동안 걱정 없이 그냥 가격 안 보고도 푸근하게 들고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안심할 수 있는 기업들에 좀 뭐 투자를 좀 하려고 하는 편이라서 그렇게 해서 로켓랩을 선택을 하게 됐고 그것도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항공우주 쪽은 특성상 막 그 빠르진 않아요. 왜냐면 또 발사를 몇 년 준비해가지고 발사를 하고 뭐 그럴 때마다 푹푹 올라가는 그런 거다 보니까 여기는 뭔가 AI 같이 좀 갑자기 뭐 이렇게 이슈가 생긴다거나 하기가 좀 어려운 구조가 있다. 어쩔 수 없이. AI 같이 진짜 완전 섹시한 내러티브는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좀 매력적으로 갈 수 있는 이것도 언젠가 점프를 그래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. 사실 우리나라 국장에서도 보면은 AI랑 상관없을 것 같다는 어떤 업종에서 갑자기 뭐 AI 관련주 하면서 갑자기 튀는 이런 일들 있잖아요. 뭐 예를 들어 뭐 원전도 원래는 그냥 원전 중가보다 하다가 이제 AI 전력이면 원전이 필요하네. 뭐 그래서 갑자기 원전주가 뜨고 또 이제 원전이 가니까 원전 지어본 경험 있는 회사가 뭐 몇 개 없네 하면서 또 갑자기 막 가고 그러는 거 보면은 AI가 그만큼 뭔가 위력적인 그런 지금 시대를 관통하는 키워드인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드는데 그러면 이 회사들은 여전히 좋다고 치고 혹시 새롭게 뭐 보고 계신 거 있나요? 뭐 일단은 지금까지 많이 가격이 올랐으니까 이걸 팔고 다른 거를 찾자라는 거는 저는 약간 꽃을 꺾어가지고 잡초에 물 주는 그런 격이 될까봐. 얘도 지금 좋은데. 얘도 지금 잘 가고 있고 잘 크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직 뭐 지금 너무 좋은 수익이지만 아직 이게 과일을 또 맺을 수도 있는 또 거다 보니까 좀 꽃을 잘 피웠을 때 잘 가꿔서 오히려 잘 유지를 해야겠다. 저도 근데 항상 투자를 하고 저도 아이랜드 이렇게 빨리 오를 줄은 몰랐거든요. 오를 거라는 건 좀 어느 정도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빨리 오를 거라는 건 사실 운의 영역이기 때문에 기울기까지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죠. 그렇죠. 그걸 맞추면 거의 이제 진도준이 아니까. 그렇죠. 그거는 뭐 어려운 거고. 다만 그러면 여전히 뭐 예를 들어 현금이 생긴다. 그러면 나는 아이랜이나 로켓랩을 사겠다. 이 정도는 되시는 거예요? 네, 살 수 있을 것 같아요. 여전히 괜찮은 걸로 본다. 굳이 다른 걸로 갈 만한 요인이 보이지 않는다. 저는 사실 현금 비중을 많이 줄여놔서 많이 투자를 해놨는데 저는 요즘은 상승을 놓치는 리스크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현금을 예를 들어서 10%를 갖고 있다. 내 총 자산의 10%를 갖고 있다 하면은 10%는 상승을 놓치는 리스크에 이제 노출이 되는 거고 그 나머지 90%는 하락에 그러니까 싸게 떨어졌을 때 못 사는 그 리스크에 그렇죠. 노출이 되는 거잖아요. 저는 그 하락을 놓치는 리스크보다는 상승을 놓치는 리스크가 가장 크다고 지금은 생각이 돼서 일단은 현금도 많이 더 추매할 현금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. 그러면은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물론 아예 뭐 투자 안 하신 분들은 이제 신규 투자를 하시겠지만 뭐 이미 뭐 AI든 뭐 관련 비슷한 주식들을 다 사셨어요. 그래서 현금 비중이 뭐 낮아요. 이런 분들은 굳이 지금 뭐 추가 매수를 한다기보다는 좀 현금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? 현금을 좀 비중을 늘리고 있어야 될까요? 근데 현금이 진짜 많이 나올 때가 어디서 구멍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 그런 고민을 하겠지만 사실 뭐 저도 다 이렇게 월급 받아서 하는 거면은 사실 해봤자 큰 기별이 안 가잖아요. 그래도 혹시나 뭐 이미 투자를 다 해놓으신 분들 입장에서 저는 그냥 뭐 가만히 좀 기다리고 있어도 되지 않을까. 그러니까 뭔가 내가 아직 포지션을 구축 안 해놨다. 내가 만족스러운 상승이 갑자기 AI 쪽이 엄청 버블이 생겨도 억울하지는 않을 정도의 포지션 구축해놨다라고 하면은 저는 뭐 급하게 막 포모가 와가지고 다 돈을 막 현금을 다 소진할 필요는,까지는 없을 것 같지만 제가 요거 왜 여쭤보냐면 항상 또 주식이 또 좋다가 또 한 번씩 뭔 일이 또 생겨요. 항상 뭐 갑자기 또 급락도 하고 뭐 별의별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 좋다고 할 때 또 들어가면 또 괜히 또 약간 단기적으로는 좀 고점에 들어가는 느낌도 있다 보니 지금 시장에서 뭔가 한 뭐 하반기 아니면 뭐 내년 상반기 초 그 정도 사이에 어떤 변수 어떤 리스크 이런 거는 없을까?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저는 그런 거를 자체가
일부러라도 생각을 안 하려고 해요. 일부러? 네, 단기적인 거는 애초에 생각 안 하려고 하고, 그럼 단기적인 거는 사실 너무 많은 이유로 이렇게 업다운을 할 수 있어서 단기로 갈수록 승률이 50%고 장기로 갈수록 승률이 100%에 가까워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면은 단기적인 이슈를 계속 내가 많이 보고 계속 하기 시작하면은 계속 거래를 많이 하고 싶게 돼요.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내가 지금 현금화가 다 돼 있으면은 내가 이대로 똑같이 포트폴리오를 했을까? 라고 생각을 하면 단기적인 거에 집중될수록 맞아요. 여기에도 돈을 넣어야겠다. 여기에도 넣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.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뒤돌아보면은 저 투자 일기를 계속 이제 옛날부터 많이 쓰는데 옛날부터 이제 보다 보면은 그냥 그 당시에 가만히 뭐 별 코인 뭐 사고 팔고 안 하고 비트 이더 그냥 모으고 가만히 있었던 게 가장 그렇죠. 수익률이 좋은 전략이었던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주식도 똑같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열심히 할수록 수익이 많이 생긴다라고 좀 착각을 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투자는 좀 가만히 있을수록 수익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서 처음에 잘 사서 뉴스 안 보고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게 그러니까 내러티브를 해칠 정도의 큰 뉴스가 아니면은 사실 전 뉴스 안 봐도 된다고 생각해요. 사실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인 게 뭐 다주택하고 막 이거저거 하시는 분들이 결국에 그냥 그 강남에 30년 전에 아파트 사셔가지고 주공 아파트 때부터 사셨던 할머니를 못 이겨요. 못 이겨요. 그게 가장 최고의 투자거든요. 그러니까 결국에 제일 좋은 앞으로 미래가 정말 유망한 그거를 가능한 한 싼 가격에 사서 그냥 보유한다. 어찌 보면 이게 가장 투자에 좋은 거잖아요. 그렇게 맞아요. 성공하신 분들이 다 뭐 워렌 버핏이든 뭐 다 그런 분들인 거고. 사실 저는 세계 부자 순위를 보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네. 세계 부자 순위를 보면은 자기 회사를 몇십 년 동안 키워가지고 된 사람들이 많고 뭐 특이하게 워렌 버핏만 이제 해서 하지만 그 사람은 자기 회사로 인수해서 만들어 버리거나 20-30년씩 투자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장기로 투자한 사람일수록 사실 부자 될 확률이 높다고 데이터로 나오는 거고 사실 집중 투자를 할수록 이제 부자가 될 확률이 높다고 데이터로 나오는 거거든요. 잘 고르기만 하면은 사실 집중 투자와 장기 투자가 무조건 이기는 확률이 더 높은 전략이다. 단기 분산하면 그냥 시장 수익률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니까. 근데 그게 말이 쉽지 안 되니까 이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모두가 20-30년 투자를 할 수 있었으면 당장 다음 달에 좀 돈 좀 벌고 싶은데 맞아요. 삼성전자도 지금 8만 전자 넘어가니까 또 이제 사고 싶어지시는 분들 엄청 많거든요. 맞아요. 그러니까 그러면 반대로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한테는 좀 뭐라고 조언을 해줘야 될까요? 그 워렌 버핏이 하는 말이 이제 가장 느려 보이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다. 이런 말하면 또 싫어하실 텐데 난 당장 부자 되고 싶다니까 이렇게 하시지만 당장 돈이 필요하시면 사실 투자를 하시면 안 되죠. 그 돈을 이제 쓰셔야죠. 당장 필요한 그게 가장 느려 보이는 게 어찌 보면 빠른 게 맞아요. 그리고 남들이 좀 바보 같다고 말할 때가 어찌 보면 그게 좋은 투자 기회인 경우가 많고 그죠. 다 같이 하자고 할 때가 좀 고점일 때도 많고 결국에 이제 인간의 심리 이런 것들을 좀 다스려야지만 투자도 잘할 수 있다. 뭐 이런 얘기 해주신 것 같습니다.